주얼리라서 안 되고 제품이라서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 심사를 하거든요.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건 그거예요. 이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 검토할 때 심사위원분들이 많은 양을 한 번에 보시잖아요. 그때 좀 판별하는 기준, 사업성이라던가 독창성이라던가 경영자의 역량이라던가 포커싱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일 보는 거 실현 가능성과 얼마나 구체적인가. 실현 가능성. 네, 옛날에 사업계획서만 잘 써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업을 못해요. 문을 다 닫아. 이른바 좀비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 찾아라. 그들이 원하는 건 실제로 세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매출 만들고 고용 만들고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제일 실현 가능한 사람들을 선택하겠죠. 진짜 좋은 거 막 엄청난 거 개발하겠다?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이거 달성 가능하겠네. 도와주면 정말 괜찮은 회사로 성장하겠구나. 이런 회사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미 매출이 잘 나고 있는 회사를 위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는 사실 상대적이에요. 심사위원도 몰라요. 대표님 트렌드에서 3에서 5억 하는 회사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80만 개가 맨 3억이야. 20만 개 정도가 한 10억씩 해요. 그러면은 80%의 회사가 20%의 회사로 점프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들 밀어주겠죠. 매출 하나만 본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타당하느냐.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매출도 성장하겠지만 내가 그동안에는 고용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 정도 매출이 잡히면 이 정도의 인력은 채용할 거야. 그 스토리가 정말 진정성이 있어야죠.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죠. 실현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구체적이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대표님이 주신 내용들은 되게 두루뭉실해요. 미선정됐던 사업계획서들도 그냥 두루뭉실해요. 실제로 했던 회사들의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또 질문이 있는데 네. DIY로 조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거를 제안을 해주셨는데 메가 트렌드라던가 이런 건 알겠지만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꼭 메가 트렌드랑 연관을 시켜야 되는 건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추구해도 지원 사업에서 선정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우리의 문제점 그리고 개발을 했을 때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 대표님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심사위원들이 알기 쉽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쉬운 언어로 바꿔서 전달을 하면 그런 사업들도 선정될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라부부가 유행했던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라부부를 만들었고 그 라부부를 그렇게 고도화시킨 거는 저는 고객의 피드백이 계속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심사위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 그거 지원 안 해줄 이유는 없죠. 만드는 이유가 타당하다면. 예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인터넷이 되는 전화기 상상은 분명히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제일 먼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이 된 거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어요. 뭔가가 조금씩 붙어 나온 것 뿐이지. 그래서 대표님이 어떤 가설을 수립했고 그 가설을 수립한 이유가 대표님의 어떤 고객이라던가 대표님의 경험이라던가 거기에 통해서 나와서 신청했는데 안 됐어. 근데 내년에 대표님이 막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붙여서 그 이듬해 신청을 하면 선정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대표님의 가설을 입증한 거니까.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내고 싶은 특허는 저희가 이미 출시한 디자인 특허인데 이미 출시한 디자인 특허를 내는 게 그 특허가 제가 새로 하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와 관련 있는 특허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점 요인이 되는 건가요? 사실 디자인권 이거는 큰 가점사항은 아니에요. 등록 특허가 가점사항이에요. 하지만 디자인권이 있으면 참고는 해요. 그리고 비단 청년창업사관학교뿐만이 아니고 대표님 나중에 벤처 인증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지원 사업들 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권을 대표님이 실제로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이 디자인을 베끼는 걸 좀 막고 싶다. 당연히 디자인권 가셔야 돼요. 디자인권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었어. 내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특허를 한 건, 두 건 이게 아니고 변리사님을 구독해서 구독 모델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전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냅니다. 특허만. 상표권, 디자인권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어떤 특허를 주로 내세요? 대표님하고 똑같아요. 저도 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도달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걸 기계로 할 수 있게끔, 제조업은 기계로 제조를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그게 안 되죠. 잘. 그걸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디자인권 말고 만약에 특허를 낸다면 어떤 특허를 내야 되는지. 제조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제조 방식. 네, 대표님의 제품이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거를 다른 사람들 못 만들게 막을 수 있는 방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변리사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대표님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 생산하려고 제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변리사님이 그런 내용들은 이런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런 업체들이 있었고 이런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분쟁 혹은 침해를 방어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분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죠. 주얼리 업계분들은 말씀하시기로는 주얼리로 지원 사업 받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작년에 받긴 했지만 평창사를 주얼리 모델로 받을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는 상태여서 사례가 있다고 하셔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거 사례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경험으로는 실제로 내가 하고 있고 내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선정된 가능성이 높아졌지, 그 아이템이 요즘 주얼리 시장은 아니야,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견해예요. 그냥 주얼리라서 안 되고 제품이라서 안 되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 심사를 하거든요. 가서 제일 먼저 보는 건 그거예요. 이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플랫폼 개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플랫폼 개발 회사가 플랫폼을 좀 더 고도화한대요. 그거 지원할까요? 너네 만들던 거 니네가 그냥 만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해서 MVP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걸 정부에서 이걸 지원하는 취지가 뭐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기업들이 7년 이내에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를 봤더니 고객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재고로 쌓아놨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팔리는지 아닌지 우리가 검증해보자. 시장 검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컨설팅의 방향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저는 명품 주얼리를 좋아하는데 제 또래 30, 40대 여성들은 다 명품 주얼리를 좋아할 거예요. 근데 국내에 비슷한 그레이드의 주얼리 브랜드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주얼리 시장의 3분의 1이 수입 주얼리예요. 왜 우리나라는 그런 브랜드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에서 의해서 뭐 고객이 원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이 검증이 안 된 분야라서 왜라는 거를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에 안도할 수 있게끔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마음이 작아지는데, 혹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로 팔리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다른 로직으로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판단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국내에 컨설팅 시장이 몇 조 단위예요. 최소 한 4석 5조 이상 될 거예요. 컨설팅 회사 되게 많거든요. 정책 제공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라장터, 조달장터에 등록하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략기획 컨설팅 하시는 분들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컨설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싶어요. 왜? 창업기업들이 나타나면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한 열에 7, 8개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잘 생존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창업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소 7년 이상의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컨설팅 업계에 중소기업이 돈을 지출하는 금액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가설을 세워요. 어떤 가설을 세우냐, 국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는 통계청에서 고시를 해줘요.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제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몇 개의 업체를 할 건지 그거를 만들어요. 대표님 제품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30, 4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 10,000명한테 하고 싶어. 데이터가 통계청에 있다. 그 중에 30, 40 인구 비율로 봤을 땐 몇 %야? 여성이야. 거기에다가 전체 수 중에서 곱해요. 모집단의 수는 비슷할 테니까. 그러면 내 타깃 고객이 나오죠? 목표 시장 점유율은 한 10%야. 그럼 거기에 10% 곱하고 내 제품 단가 1,000을 곱했을 때 나오는 그 숫자가 내 목표 고객인 거예요. 제가 이전 사업계획서에서 썼던 규모와 지금 타겟이 다르지 않고 여전히도 같은 시장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이면 그대로 그냥 그걸 당연하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게 조금 저는 민망하더라고요.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생각해보면 제 사업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장에 맞게 변형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품 단가가 달라질 거고 DIY라면은 제품 라인이 테마별로 A, B, C, D 모듈이 되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선호했던 모듈이 있으면 거기에 가중치를 더 높이고 그러면은 평균 금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구성 메뉴 100%가 아니고 나눠요. 나누면 단가가 나오겠죠. 이걸 가중 평균 단가라고 하거든요. 이걸 도입해서 계산 근거도 제시를 하면 아주 디테일한 시장 규모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탐샘솜의 솜 수익 시장을 딱 주면 아주 좋아요. 그 앞단에 두 시장은 전 세계 시장 규모,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 수익 규모, 대표님의 어떤 노력들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의 스토리도 다 녹여지고 모듈화 한다니까. 그러면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제조 기반 사업자가 청창사에 합격한 사례. 샐러드 합격할까요? F&B는 기술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F&B를 지난 사업 때 했었어서 어떤 기술로 갔을까요? F&B가. 푸드테크가 워낙 그 당시에 밀어주던 사업이기도 했고, 서빙해주는 로봇이라던가 밀키트. 제가 저희 고객사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 대표님 푸드테크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샐러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받으셨죠?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한 영상 한번 보세요. 8월에 계약하고 9월에 법인 설립했어요. 우리 5월에 법인 설립했죠. 매출도 있죠. 거기서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 8월에 계약, 9월에 법인 설립, 12월에 어떤 거 할지 고민하다가 12월에 메인 아이템 선정해요. 3월달에 청창사 입교해요. 스마트팜 뭐 이런 걸로. 아유 없어요. 그 대표님은요 매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청창사에서 매출 없는 기업은 뽑지 마세요. 좀비 기업일 수 있으니까 약간 이런 취지예요. 근데 그분 됐어요. 왜 됐냐? 바리바리 싸들고 간 거예요. 내가 MVP 테스트 하고 있는 거 가서 막 보여주고 먹이고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혼이 담긴 PPT를 했죠. 선정됐어요. 대신 금액이 작았어요. 근데 이번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그 대표님이 영상 찍은 거 올려놨어요. 그분이 얘기해요. 내가 선보인 건 작은 시제품 하나였지만 이 제품을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어필을 해요. 대표님도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어요. 주얼리에서 매일 고민하실 테고 다른 뭐 동료 혹은 거래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데이터를 쌓으실 거 아니에요. 성장 흐름에 대해서 고민하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하면 돼요. 아무튼 무조건 될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청창사 다 입교시켰어요. 못 입교시킨 사람 없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찾아온 보람은 있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나중에 이거 선정되시면 그때는 더 보람 느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서포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창업요리사 재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